최초 공개되는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지금부터 그 은밀한 판도라 속으로 들어갑니다. 74년 유경수 여사의 서거, 국정농단의 주역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43년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관계를 이어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꿈을 똑같이 꿨다는 거야. 박근혜도 어머니가 너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너를 많이 도와줄 테니까 하는 식으로 꿈을 꿨다는 거야. 꿈이 일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 미스터리한 인연과 천문학적 재산의 의혹을 풀어줄 인물. 스포트라이트가 발굴해낸 그 핵심 인물. 바로 임선희, 최순실의 친모이자 최태민의 다섯째 부인입니다. 임선희와 최태민이 만난 것은 1955년. 그녀에겐 전 남편에서 태어난 남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태민을 만나기 전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 임선희의 지인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조순재 아버지가 죽자 돈을 들고 애들이랑 집을 나가버렸어. 박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가 담겨 큰 파장을 일으켰던 조순재 녹취록. 스포트라이트가 단독으로 입수했던 이 녹취록의 주인공은 최태민의 의붓 아들이자 임선희의 친아들. 아주 생활이 어려웠죠. 어려웠다는 것은 극한적으로 표현해 생활 자체가 어려웠다고. 먹고 살기가. 그럼 가난한 형편으로 출발했다는 최태민과 임선희. 최태민 씨는 집에 있고 종로인가 명동인가 어디로 나가가지고 달러 환전을 해가지고 와. 달러 장사를 많이 했어. 사실상 가장 역할을 했다는 임씨. 친아들 조순재 씨도 인정한 그녀의 강한 면모. 집안의 실세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개판 일보 직전인데 우리 모친 만난 덕에 인간 된 거지. 우리 모친 능력이 대단한 거야. 우리 모친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재벌이 됐을 거야. 최 씨 가문의 천문학적 재산,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저희는 그 재산의 씨앗이 된 종잣돈을 추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82년부터 89년까지 전문가와 함께 그들이 구매했던 당시의 건물 가격을 파악해 봅니다. 80년대 매입 가격을 살펴보기 위해 폐쇄 등기부 등본까지 분석했습니다. 최 씨 일가가 사들인 건물들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걸까? 직접 찾아가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 강남의 묘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최 씨 일가가 80년대 사들인 건물의 매입 가격을 합산해 본 결과 놀랍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략 매입 당시의 가격이 한 5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총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 지역은 지금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풀밭이 다수였습니다.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잠잠했던 강남 땅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최순실이 88년 5억에 매입해 지금도 소유한 건물 무려 44배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박 대통령 사저 인근에 위치한 최순득의 건물은 32년 후 매입 가격보다 259억이나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알짜배기 땅을 사서 단기로 팔더라도 시세차익을 남겼고 장기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가격이 꾸준히 올랐고 거의 이 정도면 부동산 재테크의 거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순실의 부동산 추정 매입가는 11억, 현 시세는 221억, 엄청난 차익입니다. 101억에 매입한 최순득의 부동산, 현 시세로는 추정가 477억,
역시 횡재를 했습니다. 최순천 부동산의 경우 추정된 시세 차익은 무려 2,400억 원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건물을 찾아가서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1,000억 정도야. 그게 몇 년도죠?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1,000억 정도가 됐었어요? 네, 부동산만. 80년대 최 씨 일가가 사들인 건물들의 추정 구입 가격은 550억 원. 현재 시세는 3,000억 원에 이르는 거액. 최 씨 일가는 어떻게 이 많은 건물들을 매입할 수 있었을까? 최순실이 운영했던 초이 유치원. 85년 구입한 이곳의 명의자는 최순실 외 1명. 신사동 건물의 명의자는 최순실 외에도 2명. 이 역삼동 건물에선 명의자로 생소한 이름이 발견됩니다. 과연 그 2명은 실 소유자일까? 그들은 누구일까? 생소한 이름의 명의자를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저희 PC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뭔데요? 혹시 최초 공개되는 임선희의 조카. 그녀의 가족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그 이름이 나오면서 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난 몰라요. 어떻게 이용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나는 그걸 모르고 이거 내한테까지 그 도용해가지고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압수했다가 얼마나 실수한 거요. 선생님도 잘 모르셨더니 뭐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몰랐지 잘 몰랐는 게 아니라 지금 알아서. 두 채 중 한 채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는지도 몰랐다는 조카의 증언. 그는 왕래도 없던 고모 임선희가 85년에 갑자기 자신을 찾아왔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사를 와가지고 우리 집인데 자기 집인데 그 여사를 해. 그래가지고 명예를 빌려준 게 아니라 그 대신 명예를 네 앞으로 좀 해라래. 다짜고짜 역삼동 집에 살라고 했던 고모. 그런데 쫓아낸 것도 한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몇 사람인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나가래.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성수동 어디에 무슨 쇠방울을 쫓겨났지. 그때 뭐 돈 받으신 거 없으세요? 받은 건 없으니까 뭐. 그의 기억 속에서 고모 임선희와 최 씨 집안 사람들은 냉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그 사람들이 못 살때 시골에서 너무 팔아가지고 주고 이런 걸 나누고 있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자식 조카들 못 살고 이러니까 서울에 고생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애매하더라. 아무튼 죽었을 때도 안 갔으니까 죽었을 때도 안 갔어. 그만큼 미웠어 나는. 의혹은 또 있습니다. 명의자의 최태민이 없다는 것. 그 이유는 뭘까? 왜 그렇게 차명을 원하셨을까요? 아버지가 그 세무조사 맞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그 많은 재산을, 그 많은 돈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부동산을 아버지 할부 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최 씨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 이들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을 막을 기회는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최태민. 하지만 1년 6개월 만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노태우 정부 때 집중 조사된 최 씨 일가의 재산. 그때도 임선희가 등장합니다. 감자를 팔아 빌딩을 구매했다는 그녀의 진술. 감자와 강남 빌딩, 강한 위화감이 듭니다. 당시도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히 밝혀진 게 없었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조사를 받았다는 거야. 예전에는 웬만큼 조사해서 정치에 관여 안 하고 피해만 안 주면 넘어갔는데 왜냐면 박정희한테 은덕을 입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무척 가난했던 최 씨 일가. 과연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그 실마리를 75년도에서 찾습니다. 당시 영예 박근혜의 후원 아래 부국 선교단 총재로 활동했던 최태민의 집안으로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총재님의 이름으로 장사가 가능하잖아요. 오히려 날개를 하나 더 단 셈이죠. 40년 전 새마음 봉사단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기업 기금 모음. 엄청난 자금이 쏟아집니다. 무슨 재벌 총수에게서 아이디어를 얻겠어요? 노래를 듣겠어요? 돈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많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뭐 어떤 기업체는 한 300만 원. 당시 운영비 명목으로 수십 명의 기업인들에게서 찬조비로 수천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땐 돈 천지지. 돈 많았어. 우리나라 재벌들이 돈 다 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때 구국선교단 돈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전부 다 했지. 최가 돈은 철저히 최가 다 관리했습니다. 그네가 그렇게 시키고 절대 누구 맡기지 말라고. 그리고 생긴 뭉텅이 돈. 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딸 박근혜에게 남겨진 재산. 동생들이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한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어떤 놈이 줬는지 뭉텅이 돈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관리하는 놈이 있고 심부름하는 놈이 있고 안 그렇겠나. 내 동생 이놈도 심부름 꽤나 하면서 12.6 이후에 생긴 돈. 그렇지. 갑자기 생긴 엄청난 돈을 누가 관리했을까? 아들 최재석의 증언. 다 아버지가 관리했는데 아버지가 직접 댕기면서 사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행동 대장을 한 거는 임선희가 했지. 82년부터 재산을 아마 증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부동산을 막 사재기 시작했을 거라고. 최 씨 일가 재산의 실세 임선희. 그녀가 최 씨 일가의 진짜 권력자였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97년부터 박근혜의 보궐선거를 도운 최측근이 바로 임선희. 국회의원 선거 때도 직접 가셔가지고 사무께서 직접 가셔서 거기서 가면서 그렇게 도와드렸거든요. 선거 자금을 관리했다는 임선희. 박근혜를 선거의 여왕으로 만든 숨겨진 조력자였습니다. 2003년 임선희가 사망했을 때 통곡하는 박 대통령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밤늦게였는데 그랬더니 얼굴이 아주 퉁퉁 부었었다. 많이 울어갖고 내가 들어가니까 박근혜 그 대통령이 알아보고서 너무너무 화들짝 놀라서 인사도 안 하고 얼른 떠났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선희를 중심으로 형성된 천문학적 재산. 최근 독일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억 원대의 재산. 최 씨 일가의 재산은 어떻게 독일로 넘어간 걸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93년 김영삼 정부 때 실시된 금융실명제. 그 다음해인 94년 최태민 사망 후 임선희에게 재산이 남겨졌다는 겁니다. 돌아가셨을 때까지 1년이고 앞으로 된 재산 목록이 한 1천억 정도. 1천억. 그 당시에 제주도에도 있었고 서울 시내에도 그 빌딩이 있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마 순득이가 물려받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순천이도 그랬을 거다. 순실이는 아마 그걸 물려받은 것 같지가 않아. 부동산은 동산을 가진 것 같아 걔는. 임선희의 부와 권력이 둘째 딸 최순실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금융실명제가 본격 실시된 92년 최순실과 정윤회가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일베비엔비알 저기면은 그 2인 이상인가 그 법인 하는데 그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현지도대 하는데 그래서 저보고 거기에다가 그 관리인으로 해가지고 한 3개월 봉급을 주겠다고 얼마씩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정윤회를 제가 알게 저 최순실씨가 데리고 와서 만났죠. 법정에 출두해 독일에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진술한 최순실의 증언은 신빙성을 잃어갑니다.
최태민과 임선희의 사망 후 그들의 자식들에게 이어진 엄청난 부와 권력, 그리고 점점 더 커진 욕망. 떼돈이 생겼다 이 말이야. 떼돈 생기니까 태도도 바뀌고 뭐 배수도 사고. 순덕이야. 저 가구점 했다는 애. 걔가 이제 제주도에 땅도 있고 청담도 무슨 다리지 그거 넘어가는데 그 빌딩도 사고 그랬어요. 3대로 이어진 부와 권력. 그들은 부모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강남에서 돈 좀 있다고 하는 집안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쪽 집안들은 다 슈퍼카를 타고 다니고 돈을 뻥뻥 쓰고 다니는데 세대로 이어진 사상 추이의 전행, 그 어두운 고리를 끊어낼 기회. 재산 추적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매입가는 11억, 현 시세는 221억. 엄청난 차익입니다. 101억에 매입한 최순득의 부동산, 현 시세로는 추정가 477억. 역시 횡재를 했습니다. 최순천 부동산의 경우 추정된 시세 차익은 무려 2,400억 원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건물을 찾아가서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1,000억 정도야. 그게 몇 년도죠?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1,000억 정도가 됐었어요? 네, 부동산만. 80년대 최 씨 일가가 사들인 건물들의 추정 구입 가격은 550억 원. 현재 시세는 3,000억 원에 이르는 거액. 최 씨 일가는 어떻게 이 많은 건물들을 매입할 수 있었을까? 최순실이 운영했던 초이 유치원. 85년 구입한 이곳의 명의자는 최순실 외 1명. 신사동 건물의 명의자는 최 친아들 조순재 씨도 인정한 그녀의 강한 면모, 집안의 실세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개판 일보 직전인데 우리 모친 만난 덕에 인간 된 거지. 우리 모친 능력이 대단한 거야. 우리 모친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재벌이 됐을 거야. 최 씨 가문의 천문학적 재산,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저희는 그 재산의 씨앗이 된 종잣돈을 추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82년부터 89년까지 전문가와 함께 그들이 구매했던 당시의 건물 가격을 파악해 봅니다. 80년대 매입 가격을 살펴보기 위해 폐쇄 등기부 등본까지 분석했습니다. 최 씨 일가가 사들인 건물들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걸까? 직접 찾아가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 강남의 묘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최 씨 일가가 80년대 사들인 건물의 매입 가격을 합산해 본 결과 놀랍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략 매입 당시의 가격이 한 5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총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 지역은 지금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풀밭이 다수였습니다.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잠잠했던 강남 땅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최순실이 88년 5억에 매입해 지금도 소유한 건물 무려 44배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박 대통령 사저 인근에 위치한 최순득의 건물은 32년 후 매입 가격보다 259억이나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알짜배기 땅을 사서 단기로 팔더라도 시세 차익을 남겼고 장기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가격이 꾸준히 올랐고 거의 이 정도면 부동산 재테크의 거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순실의 부동산 추정의 5째 부인입니다. 임선희와 최태민이 만난 것은 1955년. 그녀에겐 전 남편에서 태어난 남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태민을 만나기 전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 임선희의 지인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조순재 아버지가 죽자 돈을 들고 애들이랑
집을 나가버렸어. 박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가 담겨 큰 파장을 일으켰던 조순재 녹취록. 스포트라이트가 단독으로 입수했던 이 녹취록의 주인공은 최태민의 의붓 아들이자 임선희의 친아들. 아주 생활이 어려웠죠. 어려웠다는 것은 극한적으로 표현해 생활 자체가 어려웠다고. 먹고 살기가. 그럼 가난한 형편으로 출발했다는 최태민과 임선희. 최태민 씨는 집에 있고 종로인가 명동인가 어디로 나가가지고 달러 환전을 해가지고 와. 달러 장사를 많이 했어. 사실상 가장 역할을 했다는 임씨. 대초 공개되는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지금부터 그 은밀한 판도라 속으로 들어갑니다. 74년 유경수 여사의 서거, 국정농단의 주역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43년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관계를 이어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꿈을 똑같이 꿨다는 거야. 박근혜도 어머니가 너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너를 많이 도와줄 테니까 하는 식으로 꿈을 꿨다는 거야. 꿈이 일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 미스터리한 인연과 천문학적 재산의 의혹을 풀어줄 인물. 스포트라이트가 발굴해낸 그 핵심 인물. 바로 임선희, 최순실의 친모이자 최태민의